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각의 예방의학 강의실 곽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그 관련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초록잎 홍합 추출물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국소적인 관절의 점진적인 연골의 소실과 그와 관련된 2차적인 변화, 증상을 동반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50대 이후에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또는 비만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치료에 있어서는 초기의 경우 통증을 줄이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관련 건강보조식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초록잎 홍합 추출물의 임상적인 효과를 관찰한 RCT 연구가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 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라든지 인대 등의 손상이 발생을 하고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1차성 관절염과 2차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차성은 특발성이라고도 하고 확실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칭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나이와 성별, 유전적 요인, 또 비만, 특정 관절 부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는 관절 연골에 손상을 주는 외상이라든지 질병이나 기형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그러한 질병으로는 세균성 관절염이라든지 결핵성 관절염이 그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심한 충격이라든지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그 카테고리에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1단계는 일단 초기 단계로 관절 연골이 연화되고 또 그 세포근 사이가 분열되면서 연골이 파괴되는 그런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간 단계로 넘어가서 연골 파괴가 계속되면서 연골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연골 아래 뼈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3단계 중증 단계에서는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고 관절강이 좁아지는 양상으로 엑스레이상으로도 그 명확한 변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인구의 고령화로 점차 증가되는 양상이 있고요. 해마다 차차 증가돼서 4년 사이에 15%나 증가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척추뼈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엉덩이 관절 같은 경우는 무혈성 괴사라든지 엉덩이 관절 이형성증 같은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발목 관절의 경우는 골절이라든지 또는 인대의 손상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원인을 그림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쭉 훑어보면 감염이라든지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어떤 운동선수라든지 그 외에도 결핵이라든지 또는 유전적 요인, 또 식습관, 음주, 비만, 그 차가운 온도 이런 것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증상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증상으로는 관절 부위의 어떤 국소적인 통증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 증세와 동반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그런 전신 증세는 동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의 경우는 해당 관절이 움직일 때 아픈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차차 진행이 되면서
음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한다든지 부어오른다든지 또는 눌렀을 때 아픈 그런 압통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연골의 소실이나 변성으로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서 운동할 때 마찰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증상들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되는 간헐적인 그런 경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이 되었을 때는 무릎 관절의 경우에는 걸음걸이에 이상이 나타난다든지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는 해버딘 결절이라는 독특한 결절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초기에는 아무 증상 없이 활동하다가 초기 단계 이제 1단계가 돼서는요. 약간의 통증, 또 그렇지만 그게 심각하지 않은 통증 정도로 나타나다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활동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고 뭐 무릎을 폈다 접었다 하는 그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어려움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관절의 경화, 즉 뻣뻣함을 느끼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주 통증이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고 또 앉아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경화가 더 심해지게 나타나고요. 또 눈에 띄게 관절 부위의 부종이라든지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심화됐을 경우에는 아무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적인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어떤 활동도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또 그리고 부종이나 염증이 심화되는 경우 그 단계별로 그 증상이 발전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손가락 관절의 대표적인 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버딘 결절과 같은 골격 형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질환의 진단과 검사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병력이라든지 이학적 검사, 방사선 소견을 통해서 여러 관절의 어떤 변화와 또 관절염의 특징적인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진단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단순 방사선 사진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다든지 연골 아래 경화소견이 보인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골극이 형성이 된다든지 또 관절면이 불규칙한 양상 등을 통해서 관절염을 진단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방사선가적인 변화가 심각한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위원소 검사라든지 또 MRI라든지 관절경을 통한 그런 진단도 시행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 관절 연골의 퇴행성인 변화라는 것은 그 원인을 멈추게 해서 완전히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어떤 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의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막아준다든지 속도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치료의 목적은 어떤 질병의 이러한 성격을 환자가 이해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기능을 유지시키고 변형을 방지시키는 쪽으로 치료 목표를 잡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관절의 변형이 발생을 했다면 수술적 교정이라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것을 치료 목표로 둘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존적 치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은 일단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나쁜 자세나 습관 같은 거, 또 반복되는 작업이라든지 또 운동을 통한 무리한 운동 같은 걸 통해서 과부하가 되는 것을 가급적 막아야 되겠고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다든지 관절 손상을 막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책상 다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습관을 교정해야겠고요. 특히 비만 관리 같은 경우 체중 부하와 관련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무릎 관절의 경우는 특히 그 유병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비만 치료를 하는 것, 비만 관리를 하는 것도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보조기구,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구를 통해서 관절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습관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존적 치료로는 약물요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약물요법 중에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약물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증상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든지 염증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진통 및 항염 작용을 가진 약품들이 개발이 돼서 현재 그런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로 엔세이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엔세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여할 가능성이 많겠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은 소화기계 어떤 부작용, 또 응고기 전에 어떤 부작용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이러한 위장 장애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진통소염제로서 세르브렉스라는 게 소개되고 많이 사용 중이고, 또 이런 것으로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합성 진통 마취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물은 고령층에서 특히 변비라든지 의식 혼동 등의 부작용을 갖고 있어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와 동반돼서 연골의 파괴 방지라든지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주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글루코사민이라든지 MSM이라든지 또 오늘 설명드릴 초록잎, 홍합잎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건강식품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존적 치료로는 관절에 대한 국소치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적절한 휴식이나 운동, 또 부목이나 보조기, 운동치료, 물리치료, 또 관절각 내 스테로이드를 주입한다든지 또는 관절 내 히알루론산을 주입한다든지 이런 치료들을 국소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효과를 보이기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소치료라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이제 호소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이제 적용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로는 관절경에 의한 수술과 인공관절 취한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관절경 같은 경우는 관절경을 그 시술을 통해서 이제 무릎이나 뭐 관절을 통해 보면서 어떤 시술적인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상 완화를 목표로 사용하는 치료고 그 효과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 여부는 일정하지 않은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될 수 있겠는데요. 통증을 경감시키고 변형된 관절의 어떤 교정 효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인공관절도 수명이 제한적이어서 향후 몇 년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재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제한점을 갖고 있고 또 수술 과정에서의 어떤 출혈이나 감염의 합병증을 갖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상 체중 유지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리한 동작의 반복이라든지 좋지 않은 자세 등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식이나 약물요법을 통한 예방은 아직까지 확실히 검증된 방법은 없는 것은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통증 조절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초록잎 홍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잎 홍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래전부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그런 약품으로 그 매년 그 건강식품의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인 2018년도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일단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초록잎 홍합의 경우는 그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다른 유럽인들에 비해서
관절염 발생률이 매우 낮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잘 분석을 해보니까 그 뉴질랜드 지역에서만 나는 초록잎 홍합이라는 것을 주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 안에 그 내용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초록잎 홍합 지질 추출물 안에는 그 EPA라든지 DPA 또 ALA 같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ALA 같은 그 오메가3 그 물질들은 뉴코트리안 생성을 억제를 해서 염증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평가 내용으로 그 참고된 자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시험관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 인체 적용 실험 등이 복합적으로 분석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인체 실험을 대상으로 한 거는 모두 4종류의 연구가 포함이 됐고요. 기능성 내용에 있어서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논문은요, 이러한 그 식약청의 그 결과와는 별개로 초록잎 홍합에 대한 의학 저널들을 좀 분석해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RCT로 그중 그 과학적인 근거가 좀 높은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도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BMC 그 대체의학 연구 논문에 그 보고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초록잎 홍합의 그 추출물 중에 바이오렉스라는 상품명을 가진 그런 약품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그런 연구 논문이 되겠고요. 대상자로는 그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을 그 골반과 무릎에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 배경과 방법을 좀 보실까요? 배경에 있어서는 초록잎 홍합은 관절염 환자의 건강 보조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본 연구는 12주간 그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 평가에 대한 RCT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중등도 이상의 그 골반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RCT가 시행이 되었고 또 그들의 그 연구 1차 결과와 2차 결과를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1차 결과는 통증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 2차 연구 결과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를 베이스라인과 12주 후, 15주 후로 나눠서 각각 평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보시면 결과 같은 경우 치료군과 위약군 간의 통증 정도의 차이는 없었고요. 또 삶의 퀄리티에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절 경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호전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진통제 사용에 있어서도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록잎 홍합 추출물은 중등도 또는 중증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유익함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치료군과 위약군 사이에서 연구기간 동안 또는 치료 이후에 진통제 사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따라서 보다 높은 용량과 지속적인 복용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Y축 같은 경우는 관절의 경화를 보여주는 정도가 되겠고 X축은 연구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선과 같은 경우는 치료군, 점선은 위약군이 되겠고요. 치료 기간 동안 그 관절의 그 경직도는 차차 호전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Y축 같은 경우는 진통제의 사용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은 치료 기간이 되겠는데 실선의 경우는 치료군, 점선의 경우는 위약군이 되겠고요. 위약군보다 치료군이 진통제 사용이 현격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이전 마이너스 2 기간부터 두 군에는 차이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치료군과 위약군의 그 차이 정도를 봤을 때 모든 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계된 연구군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치료 전서부터 진통제 사용의 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어서 그것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피지컬하고 랩 데이터는 두 군의 차이는 없었지만 그 진통제 사용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그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초록잎 홍합 추출물의 효과를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께서 건강식품에 대해서 아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식품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하는 데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분명한 의학적 데이터가 부족해서인데요. 오늘 살펴본 초록잎 홍합 추출물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임상적인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여줄 만한 RCT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엔세이드의 복용이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환자분들이라면 그에 대체할 만한 건강식품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